본부장님께서 더 좋은 자료를 저희한테 발표해 주시려고 새로 자료를 좀 보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늦게 왔는데요. 너무 죄송하고요. 바로 발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헬스케어 빅데이터와 AI 그리고 스마트 병원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필립스 코리아에서 헬스 시스템 솔루션 사업부와 그리고 하스피털 페이션 모니터링 이머전시 케어 사업부를 좀 겸임으로 맡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좀 슬라이드 내용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좀 과욕을 부려가지고요. 오늘 발표는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 오늘 발표가 녹화가 되고 또 동영상으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 또 오늘 발표가 끝난 후에 혹시 더 추가적으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그러시면 저한테도 또는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하고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재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많은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은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음압병실과 또 격리실의 상황이고요. 주황색으로 나타낸 것은 이제 의료진 선생님들의 복잡한 이제 환자 케어하면서 발생되는 동선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은 의료진 선생님들이 많은 환자들을 봐야 되고 또 PPE 방호복도 입고 보셔야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상당히 이제 피지컬과 멘탈 번아웃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시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상당히 아시다시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요 근래에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가속화됐습니다. 근데 언택트 소사이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가고 있지만, 의료 환경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더 커넥티드 케어의 환경을 갖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 커넥티드 케어 환경이라는 것은 당연히 환자한테서 발생되는 데이터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대하고 다양한 환자 데이터 정보들을 잘 수집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하겠고, 또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데이터 모아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AI들이 많은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를 제공을 해서 의료진들이 환자 케어를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컨셉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러한 솔루션들이 잘 갖춰진다면 병원 안에서도 의료진 대 의료진의 협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원격 협진까지도 병원 대 병원의 네트워크 병원과의 원격 협진, 또는 거점 병원과 지역 병원 간의 원격 협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요즘 세계의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 커넥티드 케어 솔루션이 과연 솔루션을 저희가 많이 이제 기술적인 것에 궁금해 하시고 많이 저희가 집중해서 검토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기들이나 솔루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경시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기에는 세 가지의 큰 가치를 제공이 되어야 의료 신기술 또는 빅데이터 기반의 AI가 된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임상적인 탁월함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병원 운영 효율성을 개선을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experience centric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 experience centricity는 경험입니다. 말 그대로 이 경험이라는 것은 환자나 가족들이 병원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의료진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 케어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험 중심적이란 뜻은 환자 가족이나 또는 의료진 선생님들의 이 환자 케어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지원이 잘 되는, 단순히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잘 제공을 해서 이러한 솔루션들이 제2차, 3차에 어려운 버든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데 보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시고 있고 관심도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AI가 식약처 등록이나 또는 미국 FDA 등록된 수를 보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AI가 병원 환경과 환자 관리에 적용되는 사례도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여서 많지는 않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연구 개발을 하거나 적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좀 몇 가지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겠고, 두 번째는 이 AI라는 것이 사실 어느 특정 기업에서 식약처 등록이 된 AI 제품이다 하더라도
그 AI 알고리즘을 A 병원과 B 병원에서 쓰는 이제 환자 그 hospital information, HIS나 EMR이나 또는 이미지 시스템에 적용을 했을 경우 똑같은 그 accuracy나 결과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AI라는 것은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고 또 리파이닝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결국 병원에서 투자를 해서 AI를 도입하셨을 경우에는 이러한 리파이닝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신 거죠. 아직까지는 그 AI 영역이 상당히 신기술 영역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러한 인력 구비를 하고 있는 게 어려워서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인력 구성, 관리 구성에 대한 리소스가 구비가 되어야 지금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 AI도 채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는 AI에 대한 이제 롤러코스터 하이퍼 그 그래프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뭐 구글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고 또 AI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은 아는 내용이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준비한 것인데, 저희가 뭐 지난 요 근래에 AI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접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AI가 스마트폰처럼 뭐 디스럽티브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뉴럴 넷이라는 그 신경망이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실 1940년대에 그 PC가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부터 사용되던 그 프로그램이고, 그 바탕으로 해서 이게 그 롤러코스터가 업앤다운이 있는데, 사실은 결국은 이 AI 연구를 과거부터 해오려고 했지만 이 데이터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따라주지 못하는, 결국은 프로세서라고도 할 수 있고 반도체라도 할 수 있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AI를 연구를 하자라는 이제 기대 수치가 올라가다가도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옛날 영화를 보시면 이제 막 슈퍼컴퓨터라고 해서 전산실에 상당히 많은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런 하드웨어가 갖춰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AI를 안 하겠다라는 게 떨어지고, 또 다시 나중에는 퍼스널 컴퓨터, PC라는 게 또 보완된 그런 하드웨어가 출시가 되죠. 그래서 기대가 좋아졌다가 다시 또 이것도 아직 프로세서가 안 된다, 퍼포먼스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AI 연구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적인 구성이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GPU라는 게 나왔죠.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그 GPU가 나오고,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서빌리티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아지고 안전화되면서 지금에 와서야 이제 상당히 많은 그 AI 연구가 화두가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항상 그 언론이나 그동안에도 많은 그 의료진 선생님들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AI가 그럼 과연 의료진을 교체할 수 있느냐? 당연히 불가능하죠. 의료 영역은 일반적인 그 산업 영역과는 다르게 이 환자 정보라는 것이 아무리 HIS나 EMR, 랩 시스템 등등이 너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피지컬 어세스먼트도 해야 되고, 환자에 대해서 다양한 그 환자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료진들께서 어떻게 케어할 건지, 그리고 또 진단을 하실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그 데이터 기반의 그러한 그 디시전 메이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많은 기기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잘 수집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그레이 에리아도 있고 또 베리어블 수도 너무 많아지고 샘플 그 데이터 퀀티티도 볼륨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AI는 지금 CDS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의 약자인데요. 결국 의료진 선생님들이 환자 관리를 하시는 그 방대한 데이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영역에서만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고, 앞으로 뭐 20, 30년 내에 될 것이냐, 저희는 결코 그렇게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영역에서는 결코 이제 AI가 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스마트 병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스마트 병원도 사실은 이 세 가지 가치가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운영 효율성, 임상적 탁월함, 의료진과 환자 중심의 경험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게 마찬가지여서, 결국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커넥티드 케어에 대한 가치와 일맥상통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의료 신기술, AI 이런 것들을 검토하실 때 항상 이 세 가지 가치에 부합이 되는지, 최소 두 가지 가치는 부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그 기준을 가지시고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밸류 체인은 사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제 초기 단계, 애퀴지션 단계, 또 인테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 하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인사이트 제너레이션이 사실은 AI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이고, 만들어진 AI를 클리니컬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겠죠. 사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종의 이제 AI 스타트업이나 AI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의 이 반복적인 사이클을 바탕으로 해서 AI 알고리즘의 고도화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와서 식약처 등록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가는 건데, 이 슬라이드의 제일 포인트는 1단계, 2단계입니다. 사실 대부분 IT 회사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단순히 IT적인 데이터 개념으로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병원 환경에서 발생하는 HIS, 즉 뭐 EMR이나 랩 데이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상당히 다른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안 보고 데이터는 데이터라는 걸로 보다 보니까 결국은 IT 컴퍼니들이 상당히 많은 AI나 플랫폼을 런칭하고 출시를 했지만, 뭐 아시다시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IBM 왓슨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부를 철수를 했습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게 IT 회사의 상황이고, 이제 필립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저희가 장비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EMR도 가지고 있고 팩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주 지역과 유럽에 많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히 그런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이 의료 정보라는 또 데이터라는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 영역인지를 저희는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한 있고, 또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데이터라는 영역이 현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병원 안에서만 수집이 되고 있지만, 지금 다양한 그 웨어러블이나 웰니스 기기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것도 많이 고도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거기서 발생하는 그 어찌 보면 환자 데이터는 아니어도, 환자 데이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활용하면서도 건강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단계가 돼 있고, 저희 항상 검진 많이 받으시죠. 정기적인 검진 데이터도 쌓이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질병이 걸렸을 때는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과 트리트먼트에 대한 데이터, 나중에는 이제 홈케어 데이터까지도 하는, 어찌 보면 이제 헬스 컨티뉴움에서 전방위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이제 쌓이게 되는 게 이제 현실이 오고 있습니다. 필립스 말고도 현재는 정말 많은 그 해외 브랜드 또는 국내 브랜드의 의료기기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가 지금 현재 수집이 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의 이제 포맷이죠, 또는 그 스탠다드가 사실은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들마다. 그게 스탠다드 차이도 있고 또 질적인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 QC라고 퀄리티 컨트롤이 많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도 병원에서도, 물론 이제 많이 시행착오를 하시거나 연구개발한 병원에서는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좀 일반적인 오늘 얘기만 많이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형식과 또 거기에 대한 퀄리티에 대해서 상당히 경신은 아니고 오버룩하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즉 어느 몇 개 제가 병원 미팅을 상당히 많이 가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드리는데요. 수집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시고 모으고 계시지만, 상당수의 병원에서 지금 모으고 계시는 그러한 데이터에 관리를 하실 때 스탠다다이제이션이나 또는 퀄리티 컨트롤이 없이 일종의 어찌 보면 뉴메릭 데이터죠. 예, 수치화된 숫자 데이터만 이제 많이 모으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숫자 데이터도 사실은 기기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의료기기들,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기계 데이터여서 그것도 사실 표준화가 필요하고 노멀라이제이션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지금 모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향후에 만약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연구를 하거나 또는 그 데이터에 AI 알고리즘을 수집해서 적용을 하실 때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종의 어찌 보면 IBM 왓슨도 비슷한 사례로 그렇게 정확도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철폐한 것까지 갔는데, 결국은 그러면 의료기기를 통합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종의 중간에 유니버설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컨셉추얼한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서 우선 비정형의 데이터들을 우선 수집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수집을 해서 하나의 중간에 빅데이터 플랫폼 같이 벤더 뉴트럴하게 수집을 하고,
그 안에서 표준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또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이 돼서 이 유니버설한 데이터가 잘 갖춰진 후에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연구를 하거나 또는 이런 플랫폼에 AI 알고리즘을 반영을 해야 이게 의미 있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솔루션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AI 연구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프로토타입을 만드시면은 그 정확도가 약 70% 또는 뭐 많게는 80% 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어떠한 그 정밀성에 따라서 AI 알고리즘의 정밀도에 따라서 그 정확도가 많이 바뀌지만 60%, 70%, 80%에 상당히 익사이팅하게 의미를 두어서 이거를 더 고도화를 해봅시다라고 이제 투자와 시간과 인력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도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벽에 부딪히고 뭐가 잘못됐지 다시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HIS와 EMR에서 모아놨던 그 데이터. 그래서 제가 거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디바이스 데이터가 있겠고 또 EMR과 LIS, 팩스 데이터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은 유니버설 데이터가 매니지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 나중에 이제 AI 연구나 또 뭐 제가 디지털 트윈도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필립스에서도 지금 중장기로 이미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고도화가 되고 정교화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립스는 사실 한국에서 기기 회사로 많이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발표를 드릴 때 필립스가 왜 이런 걸 발표하지 오해를 많이 받는데 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반성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세계에서는 필립스가 이제 그 의료 신기술 분야에 지난 20여 년 동안 R&D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AI 특허도 전 세계 브랜드에서 약 6위를 저희가 선점을 했는데 6인데도 저희가 넣어놓은 이유가 나머지 브랜드들을 보시면 다 IT 회사예요. 의료기기 회사는 없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혁신기업으로 헬스케어 혁신기업으로도 선정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저희 솔루션이나 이러한 그 제품 기기에 대한 설명은 다 뺐습니다. 사실 저희도 사실은 그 의료 신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좀 더 데이터와 AI 역할 또 스마트 병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상당히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도 알아주시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야가 있으면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온콜로지 영역에서도 사실은 위에 상단을 봐주시면 좋은 게 저희는 포트폴리오 연구개발 출시를 할 때 단순히 그 테크놀로지, 기술에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환자 여정 기반으로 저희가 연구개발을 하는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얼리 디텍션이 있고 진단이 있고 치료 그리고 팔로우 이러한 환자 관리 병원에서의 의료진 선생님들이 환자 관리하는 이 여정 그리고 밑에는 이제 상세한 여정인데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도구들 의료 신기술들이 있을지 그 바탕으로 저희가 출시를 하고 있고 카디올로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좀 새로운 플랫폼이어서 제가 조금 그 구체적인 사례도 준비한 것인데 지금도 이제 그 아마 복지부와 소방청에서 시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에 대한 스마트 케어 어떻게 할 것인지 통신사가 상당히 많이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환자 데이터, 생체 데이터는 빠져 있어요. 아직 그게 기기적으로 서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환자 케어, 스마트 응급 환자 시범 사업은 많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그 영역은 없고 화상 통화를 하고 이러한 화상 영역, 사진을 찍거나 그러한 영역으로 커뮤니케이션 바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디피브레이터죠. 디피브레이터가 응급용은 그 바이탈 사인까지도 다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이제 구급상황관리센터에도 공유가 되고 또 응급실에도 공유가 돼서 이 골든타임 데이터를 좀 빨리 제공을 해드림으로 해서 배송도 효율적으로 하고 또 환자 관리도 사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나아가서 그냥 단순히 생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도 빅데이터 플랫폼에 수집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환자 관리에 대한 프로토콜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후향적 데이터,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 기반으로도 리뷰가 가능하시고 또 빅데이터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떠한 AI 알고리즘을 또 응급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지 연구 기반이 또 갖춰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필립스도 하나 정도밖에 알고리즘이 탑재는 안 돼 있어요. TBI라고 해서 Traumatic Brain Injury에
증상이 보이면 미리 얼럿을 드립니다. 예, 이송 과정이든 또는 응급 상황에서요. 이게 CDS AI 알고리즘인 거죠. 생체 신호를 바탕으로 다양한 그 바이탈 사인을 바탕으로 이 환자가 트라우매틱 브레인 인저리가 보인다. 그럼 이제 사전적으로 알려드려서 선생님들이 한번 거기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런 영역의 그 AI 알고리즘들이 더 많이 개발이 돼서 의료진 선생님들의 환자 관리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제 환자가 도착했을 경우에 응급실이나 또는 여기 지금 이미지는 그 음압병동으로 해놨는데, 뭐 저희 필립스의 환자 감시 장치뿐만 아니라 사실은 벤틸레이터나 인퓨전 펌프, 히모다이내믹 이거 다 타사 장비거든요. 응급 환자나 중환자 관리할 때 이러한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타사 장비들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장비들이 환자의 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많은 타사 장비들의 우선 1차적으로 데이터 수집인데, 이 수집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 필립스도 사실은 되게 곤욕스러웠고, 이 데이터 플랫폼을 런칭할 때 지금도 저희가 연구 개발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된 게 인텔리 브릿지라고 해서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 이것이 일종의 데이터 수집을 도와드리는 이런 솔루션이고, 지금 현재는 그 타사 장비에 약 65개사의 타사 장비에 300가지 이상의 타사 장비와 연계가 돼서 환자 감시 장치에서 얻어지는 그 바이탈 사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벤틸레이터나 인퓨전 펌프, 히모다이내믹까지도 등등 한꺼번에 통합으로 수집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의료진 선생님들께 의미 있게 전달이 돼야 되겠죠. 예. 물론 이제 연구용도 있겠지만, 이건 연구도 되면서 또 임상 관리용으로 두 가지 영역을 어드레스가 가능한데요. 단순히 그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ADT는 이제 Admission Discharge Transfer의 약자인데, 일종의 EMR과도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응급실이든 수술실이든 이제 회복실로 이동하고 나중에 일반 병동으로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환자가 병원에서의 이동되는 경로에 맞춰서 그런 타임라인 스탬프가 찍히게 되고, 또 어느 유닛에 있을 경우에 이 환자의 데이터는 어땠는지를 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초 단위로 업데이트가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EMR이 업데이트가 되는 데는 병원마다 시스템마다 다 다르겠지만,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짧게는 수분에서 많게는 몇십 분마다 이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그 바이탈 사인 같이 생체 신호 데이터들은 초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의료진 선생님들께서 의료 이제 신약을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새로운 기법으로 환자 처리를 했을 때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바이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것을 항상 병동에 전화를 해서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 초 단위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담당 전문의 선생님이나 또는 의료진 선생님들은 자기 개인 사무실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무리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제 뉴메릭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웨이브폼 데이터죠. 이제 웨이브폼도 AI를 트레이닝 시켜서 읽어내게 할 수 있고, 의료진들이 그것을 판독하시는데 웨이브폼 기반으로 판독하실 때 도와드리는 툴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웨이브폼은 뭐냐? 무슨 데이터냐? 포맷이 사실 이미지예요, 그게. 근데 이 이미지라는 것은 또 이미지를 들으시면 결국은 퀄리티, 뭐냐면 레졸루션이나 컨트라스트 여러 가지 등등이 있죠. 예. 그게 낮거나 높을 수가 있는데요. AI 트레이닝을 만약에 뭐 100샘플 per second나 200샘플 per second 기반에 했던 AI를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뭐 저희는 이제 500샘플 per second로 하이 퀄리티가 이제 수집이 되고 제공이 되는데, 거기에 적용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티에 따라서 그 AI가 만들어 놓은 거에 퀄리티가 다른 또 그 데이터셋에 그 AI를 얹으면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AI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AI를 투자해서 적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밸리데이션 하셔야 되고, 또 리파이닝을 거기에 맞춰서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마무리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해외의
AI 연구 개발 이미 외국에서는 CDS AI를 많이 개발하고 있고 지금 이 웨이브폼 기반으로 어리스미아도 뭐 얼리 디텍션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다양한 연구 과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퀄리티,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가 돼 있는 125 샘플 퍼 세컨드든 65 샘플 퍼, 사실 이 데이터의 이제 퀄리티 척도예요. 근데 대부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실 때에 이러한 그 척도에 대한 어세스먼트가 없이 데이터가 수집되니까 플랫폼을 구축하자로 많이 하시는데, 항상 이제는 그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도 같이 보시면서 그 IT 기업과 협의도 하시고 검증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제가 그 스마트 병원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클리니컬 커맨드 센터 영역이고요. 이 커맨드 센터에서 사실 이 방대한 데이터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환자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이 커맨드 센터에서 시니어 선생님들 또는 이제 그 숙련도가 높은 그런 의료진 선생님들이 병원 안에서 의료진 대 의료진 또는 나아가서는 병원 대 병원의 협진이 가능하게 도와드리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정말 많은 데이터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멀티 스크린을 쓰셔서 환자 관리를 하고 계시고, 정말 다양한 또 CDS AI들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사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원격 협진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20여 년간 쓰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더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보시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1700사이트의 보훈병원 그 네트워크가 이 커맨드 센터 컨셉의 그 텔레ICU 인프라도 구축을 하셔서 돼 있고, 또 의료 논문에서도 이러한 그 원격 협진에 대해서 사망률도 줄고 재원일 수도 줄고 상당히 많은 의료 그 논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너무 과욕을 부려가지고 오늘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죄송하고요. 나중에 그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거나 상세한 그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필립스, 저 말고도 뭐 저희 필립스 직원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여러 가지 설명과 상세하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많이 쓰셨네요. 그래서 네, 모든 정보,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일단 많이 경과됐으니까 질의응답, 저기 부스가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오늘 저희 부스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엔 죄송합니다. 부스를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네, 그래야 그러겠습니다. 거기서 설명이 진행이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